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이 대구에 입점하는 것을 놓고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노브랜드 대구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 개시 연기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대림동에 자체 PB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대구 1호점을 열려던 이마트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열린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노브랜드 매장 영업 개시를 2년 연기하라는 권고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기업 SSM의 골목 상권 진출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 상인들이 반발했고 대구시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4년 SSM 사업 조정 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사업 개시 연기 권고는 첫 사례인데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이 고려됐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노브랜드가 입점해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의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아주 이렇게 무작위적인 진출 계획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력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 상권에 관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구시는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뒤 이행 명령을 내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마트는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고유 어종인 각시붕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칼납자루 어종의 인공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이 관상어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시장에 토종 물고기가 자리 잡을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자색 몸통에 가는 흑갈색 지느러미, 은근한 매력이 묻어나는 칼납자루, 인공증식 2세대입니다. 민물에서 잡은 암컷에서 알을 채취해 수컷 정액과 인공 수정시킨 뒤 어른 물고기가 될 때까지 1년을 키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칼납자루 완전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2년 전 역시 우리 고유 어종인 각시붕어 양식에 이어 두 번째 쾌거입니다. 올해는 비교적 잘 알려진 토종 민물고기 쉬리에 대해서도 인공증식 시험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색시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띤 각시붕어와 품위 있는 빛깔의 칼납자루, 그리고 쉬리, 관상어로 가장 주목받는 토종 물고기입니다. 채집을 해서 사육을 하게 되면 기생충이라던가 세균성 질병 때문에 수조 적응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증식을 통해서 새로운 칼납자루들을 관상어로서 개발을 하면은 세계 관상어 시장은 연평균 7에서 9%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도 2013년 기준 4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열대어와 금붕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북토종어류 산업화센터는 조만간 낙동강 토속 관상어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안정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관상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상어 산업화뿐 아니라 아직 제대로 된 연구조차 돼 있지 않은 토종 민물고기 연구와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어종의 보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MBC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번 주에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군 생활이 18개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현재 21개월인 군대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인다는 단축안이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3월 중 모든 협의가 정리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기간을 줄여서 2020년 3월 입대자부터는 90일이 줄어든 18개월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또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점차 일반 사병은 줄이고 전문 장교 양성으로 가야 한다. 입대를 미뤄야 하나? 21개월은 너무 길다. 라는 찬성의 의견이 있는 반면 익숙해질만 하면 전역하겠다. 유지가 될지 걱정이네. 포퓰리즘 정책이다. 더욱이 지금 같은 시기에 등의 우려 섞인 의견도 보이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배려와 편견 사이입니다. 대형 건물 주차장 또는 공영 주차장에 가보면 이런 마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여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조금 넓히고 출입구 가까운 곳에 마련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외국의 경우는 배려보다는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배려라는 점에서 보면 출입구와 가까워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무거운 짐, 동승 아이의 승하차에 도움이 된다. 넓어서 주차가 용이해 부담이 적다 등의 반응이 있는 반면 전용 구역이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좁은 주차선을 모두 넓히면 되지 않나? 역차별이다. 주차 능력 차이에 여성을 특정하는 것은 편견이다 등의 팽팽한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배려와 편견의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일요일은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되는 등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한때 대구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농도는 133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영남권은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선로에 24살 조 모 씨가 운전하던 SUV 한 대가 무단 진입했습니다. 동대구역 6교 및 제2주차장 쪽에서 무단으로 들어온 조 씨의 차량은 열차 선로에 걸쳐 움직이지 못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50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무단 진입한 선로는 예비 선로여서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37%로 측정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6분 대구시 북구 침산동 신모 씨의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1층 6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0대, 소방 인력 70여 명이 동원돼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올해 설 차례상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4인 가족 35개 물품 기준 21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9%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28만 7천 원으로 시장보다 28%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육류와 과일,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계란값도 올해는 안정세로 돌아서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올해 각종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우선 농작물 피해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로 전기 울타리 42개소가 설치되고 철망 울타리도 산지 쪽에 1.4km가량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또 엽사들로 구성된 구군별 기동포획단을 연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 피해는 4억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